자, 토트넘이 마르세유를 홈으로 불러들여서 가진 3년 만에 챔피언스리그, 3시즌 만에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1차전에서 2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 선발로 출전을 했어요. 85분 뛰었는데 공격 포인트는 없었습니다만 상대팀 수비수 은벤바 선수를 퇴장을 시키는 아주 멋진 스프린트가 있었습니다.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손흥민 선수의 스프린트에서 상대 선수의 퇴장이 유발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기에 미친 영향력은 굉장히 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좀 문전 슈팅 찬스에서 슈팅 미스가 난 부분도 있었고, 볼 처리가 여전히 그래도 시즌 초반보다는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저 역시 손흥민 선수 팬이지만 손흥민 선수가 오늘 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경기가 아니었나. 근데 그 부분에는 확실히 페리시치하고 조합이 이루어졌을 때 손흥민 선수의 스프린트가 낭비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건 맞습니다. 페리시치 같은 경우는 볼을 본인이 잡고 생각을 해서 본인이 선택을 해주기 때문에 보통 왼쪽 윙백들 그동안 토트넘에서는 손흥민 선수에게 굉장히 볼 배급을 많이 해줬고 주고받는 장면들이 많이 있었지만 페리시치는 다른 유형의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페리시치와 손흥민 선수가 이제 안 맞는다라고 우리가 지적을 계속 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손흥민 선수 경기력이 영향을 받는 것도 좀 맞습니다. 하지만 페리시치를 입장에서 보면 페리시치가 오고 나서 토트넘이 굉장히 기여도가 높습니다. 지금까지 페리시치 선수가 토트넘이 와서 도움을 3개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오른발, 왼발 다 써가면서 양발잡이기 때문에 이 3개의 도움이 모두 굉장히 팀에 도움이 되는 도움이었어요. 공격 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 첼시한테 완전히 정말 발리는 경기였죠. 그런데 막판에 극적으로 2대2로 이제 비길 때 굉장히 좀 결정적인 도움을 또 페리시치가 기록을 했었고, 또 울버햄튼한테 이때도 힘든 경기였지만 1대0으로 이길 때도 페리시치 선수가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면서 토트넘이 1대0으로 승리를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케인 선수 골을 어시스트를 했죠. 케인의 헤딩골을.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도 사실 마르세유가 일찌감치 손흥민 선수가 한 명을 퇴장시켜 줘가지고 일찌감치 상대 10명 만들어서 한 명 많은 경기를 했는데도 정말 답답한 경기였습니다. 골 안 나와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후반 30분 히샬리송의 아주 멋진 헤딩골을 만들어준 것도 페리시치의 어시스트였기 때문에 페리시치가 이 팀에 지금 미치고 있는 영향력은 손흥민 선수가 온 이후에, 그리고 오른쪽에 카일 워커, 트리피어 다 나간 이후에 가장 윙백으로서 풀백으로서는 큰 영향력을 미치는 선수다.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 굉장히 골 영입이고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친구하고 손흥민 선수하고는 합이 절대로 맞지 않고 있다. 근데 둘 중에 한 명이 적응을 해야 됩니다. 어느 선수 한 명 서로 노력을 하는 게 맞지만 지금 이 관계에 있어서는 페리시치는 아쉬울 게 없어. 페리시치는 이미, 그리고 이제 나이도 더 많지만 그 본인의 스타일로 일가를 이룬 선수고, 지금 토트넘에 와서도 빠르게 곧바로 성과를 내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안 바뀔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페리시치가 스타일을 바꾸지 않은 상황에서 토트넘 성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손흥민 선수가 지금 계속 골이 안 나오고 있고 손흥민 선수 폼이 살아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페리시치와의 합에서 페리시치가 너무 문제다, 페리시치가 좀 바꿔야 된다 생각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페리시치가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여서 손흥민 선수 고민이 좀 많아지고 있지 않을까. 게다가 히샬리송이 또 오늘 멀티골을 넣었습니다. 히샬리송이 공격진 모두에게 경쟁자 개념이죠. 해리케인 같은 경우는 좀 다를 수 있지만 또 올 시즌에 골도 많이 넣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랄까요, 약간 느슨했던 토트넘 3톱에 긴장감을 주는 영입인데, 게다가 이 친구가 계속 좀 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토트넘의 공격진 운용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다양한 변수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클루세스키가 일단 최근 들어서는 좀 밀려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제 전방에 케인 대신에 나올 수도 있고 손흥민 대신에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가능성이 계속 있는 그런 선수이고, 오늘 이 경기에서 그 헤딩으로만 2골을 뽑아내면서 바로 그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스트라이커로서의 본인의 확실한 강점 보여줬기 때문에 윙어일 때보다 골을 꼭 넣어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클루세스키를 추가 투입을 해서 공격 숫자를 많이 늘렸었잖아요, 콘테 감독이. 이때 히샬리송이 중앙으로 이동을 하면서 2골을 만들어낸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스트라이커로서 영향을 확실히 보여줬기 때문에 토트넘 공격진에서 히샬리송이 갖고 있는 강점이 발휘가 됐다는 점에서 모두가 더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스코어로 보면 손흥민 선수가 가장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팀이 이겼고 팀 동료가 잘했기 때문에 뭐 사이도 좋은 선수고 분명히 기쁘겠지만 약간 좀 더 긴장을 하게 되는 그리고 그 손흥민 선수에게 없는 능력이잖아요. 이렇게 측면 크로스를 중앙에서 타점 높은 그리고 위치 선정이 좋은 그런 상황에서의 헤더로 골을 만들어내는 이런 부분들은 손흥민 선수가 갖고 있지 않은 또 역량을 히샬리송이 발휘를 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좀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오늘 결과가 아닌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85분에 손흥민 선수를 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도어티 선수가 교체시켰거든요. 이번 주말에 맨시티전이 있는데 케인하고 히샬리송은 풀타임을 뛰었습니다. 제 생각엔 손흥민 선수를 맨시티전에는 선발로 또 쓸 거예요. 맨시티는 어쨌든 라인을 올리는 팀이고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에도 맨시티 상대로 결승골도 넣었었고 또 두 번째 원정 경기에서는 멀티 도움을 기록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활약상을 콘테 감독이 절대 모를 리가 없고 또 과르디올라 감독이 손흥민 선수 보면 트라우마가 좀 있을 만한 그런 감독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맨시티전 때 워낙 좋은 활약들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일찍 뺀 것도 맨시티전 선발 기용을 감안해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오늘 입중계할 때도 와 손흥민 이제 밀렸다 뭐 이렇게 막 악플 다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저는 손흥민 선수의 팀 내 입지는 오늘 경기 이후로 뭐 특히 달라질 건 없다고 봅니다. 손흥민 선수가 오늘 그 후반 10분께에 정말 결정적인 슈팅 찬스를 놓쳤던 부분도 분명히 있고 전체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여전히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점점 완만하게라도 올라가고 있고 또 오늘도 그 상대 선수를 퇴장시켰던 장면에서 엄청난 스피드를 보셨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특히 그 퇴장 장면에서 보여줬던 그 엄청난 스프린트는 특히 강팀들을 만났을 때 손흥민 선수의 손흥민 선수 많이 갖고 있는 아까 히샬리송 얘기할 때 제가 히샬리송이 손흥민 선수가 없는 제공권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손흥민 선수에게는 다른 토트넘의 그 어떤 공격수들도 갖고 있지 않은 프리미어리그의 그 어떤 선수들도 갖고 있지 않은 뒷공간을 터는 또 상대 수비진들에게 굉장히 그 부담을 주는 1대1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콘테 감독도 또 지난 시즌 득점왕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뭐 언론에서는 빼야 되지 않느냐 선발에서 이런 얘기를 나오고 있지만 콘테 감독은 흔들림이 없고 특히 이번 주말 다음 경기 이번 주말에는 다음 경기 맨시티전 같은 경우는 손흥민 선수의 강점이 더욱더 발휘가 될 수 있는 시합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페리시치와 손흥민의 호흡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누구 탓이다 이게 아니라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고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콘테 감독도 저는 인지를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페리시치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가 터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고민은 계속 콘테 감독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해법을 어떻게든 찾지 않을까. 뭐 위치의 변화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아니면 두 선수가 계속해서 오늘도 하프타임 끝나고 이제 그 후반 시작하기 전에 두 선수가 대화하는 모습이 좀 있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좀 맞춰가는 과정들이 앞으로 좀 나온다면 워낙 두 선수 뭐 수준이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좀 빠른 시일까지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또 컨비네이션이 우리가 또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손흥민 케인 컨비네이션은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겁니까? 뭐 이 두 선수가 지금 역대급 컨비네이션 골을 만들어내기까지 걸린 시간도 좀 있었잖아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어떤 감독이 오든 그 감독 밑에서 자신이 최고의 활약을 할 수 있는 답을 찾아냈던 선수입니다. 포체티노 감독 시절에도 좀 어려운 시기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터졌었고 무리뉴 감독 시절 말할 것도 없고 콘테 감독과의 첫 시즌도 뭐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우리 걱정하지 말고 다만 프리시즌에 좀 과중했던 스케줄, 뭐 투어를 비롯해서 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뭐 정확하게 우리가 몸 상태를 알 수는 없지만 다소 느리게 몸이 올라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걸 거꾸로 뒤집어서 보면 아직 다 폼이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경기를 뛰면서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기대하셔도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자, 다음 이번 주말에 있는 맨시티전 여러분 믿어보십시오. 네. 자, 맨시티 마르세유와의 경기 상대가 10명으로 굉장히 긴 시간 뛰었던 걸 감안하면 특히 같은 시간에 나폴리가 정말 리버풀을 박살내고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굉장히 흥미도가 떨어졌던 시합인 것은 맞습니다만 어쨌든 콘테의 토트넘은 성과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 그 부분이 핵심이 아닌가. 네, 챔피언스리그 모처럼 들어왔던 토트넘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1승을 챙겼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챔피언스리그 D조에서 오늘 스포르팅 리스본이 프랑크푸르트를 3대 0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스포르팅 리스본이 골득실에서 앞선 1위, 토트넘이 2위, 마르세유가 3위 이런 식으로 1라운드 순위가 결정이 됐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네, 토트넘이 이겼지만 사실 우리가 토트넘 이기라고 토트넘 팬들께 죄송합니다. 우리가 토트넘 이기라고 본 것보다는 손흥민 선수 골을 보고 싶었던 거기 때문에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히샬리송 2골 넣고 경기 막판에 끝나고 나서 가족들 달려가가지고 눈물 확 펑펑 울었잖아요. 좀 감동을 좀 많이 저는 받았는데 이런 게 또 축구의 멋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후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